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에 해외여행이나 갈까 봐요. 어머님은 집 잘 보고 계세요. 방금 보신 장면 혹시 낯설지 않으셨나요? 집안일을 돕는 엄마,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명절마다 부엌을 지키는 시어머니. 어느 순간부터 이 역할들이 고마운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노동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에 사는 69 김영자님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이며 이름과 세부 내용은 모두 가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시댁 어른 챙기고 가족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 들은 한마디. 어머닌 가정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영자님은 조용히 설거지를 덮어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사연과 노후 이야기를 함께 듣는 걸음 사연입니다. 오늘은 어머닌 가정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집을 나왔습니다. 69세 김영자님 가명의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자님이 직접 보내주신 글을 1인칭 시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 경기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영자 가명라고 합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떠났고 지금은 원룸에서 조용히 혼자 지냅니다. 아들은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손주 둘 낳고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 아들네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많이 설렜습니다. 아, 이제 나도 시어머니가 다 됐구나.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손주랑 놀고 이야기 나누다 오면 좋겠다. 혼자 있는 집에서는 누가 저를 불러주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렇게 주말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들네 집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 두어 번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또 와 하며 달려와 안기고 며느리는 어머니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 집의 가족이구나. 하지만 몇 번의 방문이 지나면서 영자님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네 집에 가는 날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과 냄비가 수북이 쌓여 있고 소파 위에는 손주 장난감과 빨래가 뒤섞여 있고 세탁기는 알람이 울리는데도 누가 꺼낼 생각을 안 하는지 계속 삐빅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닌 그냥 편하게 계세요. 손주랑만 놀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싱크대, 세탁기, 밥상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있나? 결국 저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싱크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밥을 차리고 밥 먹고 다시 치우고 아이 목욕시키고 빨래를 널고 아들네 집에 다녀오고 나면 몸은 집에 돌아와 있는데 마음은 일당도 못 받는 파출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아들네 가정에 도움이 되잖아. 나라도 도와줘야지.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말은 한 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손주 생일날이었습니다. 평일이라 며느리는 회사에서 일하고 아들은 재택근무를 한다며 방 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서 생일상 준비를 도왔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잡채하고 전 부치고 손주가 좋아하는 볶음밥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와 한 그릇 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이 최고야.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상차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어머니, 이걸 다 하셨어요? 진짜 저희 집 가정부세요. 가정부. 순간 웃으면서 말하길래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옆에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집 전속 가정부네. 분위기는 웃음이었는데 제 귀에는 자꾸만 너는 엄마가 아니라 가정부야. 이렇게 들렸습니다. 한 번 들은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상처는 비슷한 말이 반복될 때 깊어집니다. 며칠 뒤 손주가 아파서 며칠만 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또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며느리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집을 한바탕 치우고 나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있으니까 살지. 엄마 없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나지. 며느리가 그 옆에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닌 가정부잖아요. 어머니 오는 날은 집이 너무 편해져요. 이번에는 장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이 물그릇 안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래, 이 집에서 나는 진짜 가정부인가 보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탁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누구 집 가정부로만 살다가 끝나는 걸까? 그리고 영자님은 그 다음 방문에서 처음으로 나를 선택합니다. 며칠 후 또 주말 초대가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날은 집을 나서기 전에 제 얼굴을 거울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너는 누구냐? 며느리의 시어머니? 손주의 할머니? 가정부? 거울 속 제 표정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고 집안은 정리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앞치마를 걸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물이 손에 잘 안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진짜 편해요. 그냥 집안일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또 한 번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태껏 누구를 위해 살았지? 그리고는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지 않고 그대로 싱크대 옆에 올려두고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얘야, 이젠 각자 집에서 밥 해 먹자. 엄마, 이제 좀 쉬고 싶다. 아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누가 뭘 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뭐 안 했다. 다만 엄마는 너희 집 가정부가 아니고 엄마 인생도 아직 안 끝났다는 것만 기억해줘.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닫는데 속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는데 비어있는 이 원룸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그래도 내가 주인인 집이지. 그날 밤 라면을 끓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누구 입에 맞춰 간을 맞추지 않고 내 입맛대로 계란 2개를 깨넣고 김치를 꺼내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서러워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아들에게는 조금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희가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려고 했다. 그런데 엄마가 너희 집 가정부가 된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앞으로는 엄마 집 일은 엄마가 하고 너희 집 일은 너희가 하렴. 엄마가 보고 싶으면 때때로 내가 엄마를 보러 와줘라. 엄마도 엄마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 보내놓고 나니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누군가의 가정부로만 늙어갈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늦게나마 제 노후 준비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김영자님 가명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요즘 다 바쁘니까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멀리 사는 부모님이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지만 문제는 도움이 당연한 노동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고마워해야 할 일을 원래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 여기게 될 때 엄마는 어느새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 역할로 밀려나게 됩니다. 김영자님 사연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장면은 2가지입니다. 첫째, 어머닌 가정부잖아요. 둘째, 엄마는 너희 집 가정부 아니고 엄마 인생도 아직 안 끝났다는 것만 기억해줘. 앞의 말은 타인이 준 상처이고 뒤의 말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노후 준비에는 돈, 건강, 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누구의 가정부가 아니라 여전히 한 사람의 주인공이다. 라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엄마를 집안일 담당으로만 대했나? 시어머니, 장모님께 농담처럼 던진 말이 상처였을까?
한 번쯤 떠올려 보신다면 이 사연이 누군가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머닌 가정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집을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9세 김영자님 가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 가정부 사이에서 마음 다친 적 있으신가요? 또는 무심코 던진 말이 부모님께 상처가 된 건 아닐까 떠올려 보이시나요?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짧은 한 줄이 어딘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느 어머니, 어느 아버지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니어 인생 사연, 노후 사연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다. 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면 외로운 밤, 답답한 날에 우연처럼 이 채널이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내 이야기 같다.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이 났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한 분쯤 영상을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들어드리는 곳 걸음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